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획한 건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이상욱 선생님께서 디카시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고, 그 다음은 디카시의 실제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나처럼 디카시 작품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디카시 작품상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디카시 작품상을 줄걸? 뭐 이런 기분으로, 혹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 같다 듣고 나서,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 두 번째 강사십니다. 복효근 시인. 1991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셨고요. 95년 편운문학상 신인상, 2000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제가 이게 아주 오래전에 그 자료를 검색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상 받은 거는 아마 10개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고, 시집으로는 뭐 여러분들 보신 시집도 아마 많을 겁니다. 최근에 또 시선집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카 시집은 꼴랑 한 권. 인데 어쨌든 올해 디카시 작품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디카시로서는 이렇게 가장 깊이 있는 시를 이렇게 써낸다. 선두주자. 이상욱 선생님께서 처음에 추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복효근 시인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제 하동이 멀게 안 느껴지고 이웃과 같이 느껴집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이고, 산청수도 오셨네. 산청도 하동 너무 가까운가요? 그저께 부산 가서 이정하 선생님 차를 탔는데 와 계시네. 이정하 선생님, 반가워서. 그저께 부산 행사에 갔을 때 그때 했던 얘기를 오늘 또 황교안 선생님도 오셨네. 오늘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얘기가 많이 겹칠 거예요. 뭐 얘기거리를 삿더미처럼 써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겨우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풀어먹고 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디카시에는 꼴랑 하나 시집냈고, 이제 꼴랑이 안쓰러워서 상을 하나 이렇게 주더군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디카시 잘 몰라요. 이 김나무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하동 무인협회라든가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좀 기운이 없을 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요. 봐라, 복종과 봐라, 아무것도 없잖아. 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너는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저를 부릅니다. 잘 알죠, 제가. 오늘 또 보시고 또 들으시면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저게 작품상 받았어. 나는 작품상 해례도 받는다.
그러실 겁니다. 제가 지금 쫄았어요. 더구나 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완규 형 왜 왔어요? 왜 왔니? 왜 왔어? 지금은 듣지 않았어요. 시작 안 했으니까 나가시고 이성배 시인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앞에 이상욱 교수님 우리 디카시를 주창하신 분께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 제가 잘했고 또 좋은 것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해왔던 것을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취사 선택하시고 또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함께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많이 했던 얘기를 또 하려니까 부산에서 이제 아니 올라가면서 할 거예요. 부산 가고 이걸 하고 싶었어요. 자갈치 시장에 제가 가서 여행 갔죠. 여행 가고 이제 여행 가면 기념사진도 찍고 뭐 이러는데 저에게 이제 관심사가 디카시니까 디카시가 될 만한 것들 이렇게 찍었어요. 그 중에 이 장면 부산에서 못했으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갈치 시장이에요. 이 장면을 찍었을 때 우리 이완 교수님 보면 이 사진 잘 찍었다고 할 겁니다. 초상권 문제가 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얼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이 파라솔을 받치고 있는 이 선이 팽팽하게 한가운데 있는데 저게 잘못 들어간 선이 아니라 잘 들어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의 어떤 긴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팽팽한 선 참 잘 찍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디카시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디카시가 사진과 그리고 그 언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함께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화학 반응이란 어려운 말 쓰잖아요.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이 비유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이 되잖아요. 산소도 수소도 아닌 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사진과 이 언술이 함께 만나서 우리 정서 속에서 머리 마음 속에서 그 어떤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자면 이 사진 이미지에서 이야기를 끌어오거나 어떤 비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이제 디카시의 어떤 실제적인 기술 아니겠어요? 저는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그리고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정서가 반응으로 일어나게. 이게 디카시를 만드는 방법 아닌가 싶어요. 뭐 왕락연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또 아는 체를 합니다. 그래 니는 밥 먹었나? 나? 걱정 말 그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화. 전화하고 있죠.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날도 별로 안 춥고 시장 아줌매들 들러앉아 따뜻하게 김치찌개 끓여놓고 웃어 쌈싸나 밥 먹고 있다. 그래 감기 조심하 그래.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진 자식하고 통화를 한다고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사진과 맞습니까? 안 맞죠. 혼자서 배달된 밥을 먹고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이 둘러싼 걸 보면 겨울이에요. 겨울 한지라고죠. 한 데서 노출된 곳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자식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사진을 보면서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사진과 함께 이 언수를 보면서 마음속에 뭔가를 끌어내죠. 이게 디카시의 묘미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사진에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디카시의 묘미 아닌가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도 제가 한 3편 정도를
다듬고 이게 썼는데 이게 쓴다고 해서 작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퇴고 또는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디카시가 전송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개연성, 그런 또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출판하고 뭐 이러다 보면 숙성의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치는 기간이 필요해요. 전송 가능성으로 두고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고 두고 꺼내보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3편 쓴 것은 아마 또 여러 번 다듬고 고치고 이럴 거예요. 재밌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작업을 시작할 때 학교에 제가 교직에 있었으니까 아이들하고 글쓰기를 하면 정말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를 몰라요. 지 선생님이 아무리 그 교과서에 나온 뭐 교과서 시인을 할지라도 아이들에게서 아주 기발한 작상으로 글을 쓰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디카시를 접하고 아이들에게 그걸 적용시켜 봤더니 아이들이 곧잘해요. 이렇게 끌어내주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창의력이 이렇게 쌓여있구나 느꼈어요. 다들 느끼시죠? 나도 디카시 해보니까 되네? 느끼시잖아요. 예. 이상옥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카시는 시가 아니다. 디카시다. 디카시만의 창작 원리가 있다. 뭐 이런 말씀. 시와는 변별되는 디카시만의 어떤 창작 방법, 어떤 그렇죠? 그게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함과 동시에 디카시도 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카시는 사진과 이 언어의 융합 아니겠습니까? 융합은 단순한 결합과 다릅니다. 아까 화학 반응이란 말도 했는데, 그래서 디카시는 융합의 문학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진과 글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음악도, 미술도, 철학도, 이 종교도, 이 모든 것이 융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어떤 분 만나서 그분은 물리를 전공하신 분인데 시는 많이 읽으십니까? 시는 안 읽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안 읽고요 디카시 못 씁니다. 독서 안 하고 인문학 안 읽고 디카시 못 씁니다.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시이고 디카시예요. 디카시일수록 또 시적인 아우라가 만들어지고 넘쳐야 됩니다. 단순히 사진 찍어놓고 거기에 몇 자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채송화라는 동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송화가 우리 시가 너무 산문화되어 가고 지루하고 또 난해하고 또 서정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 반성하는 어떤 대안적인 의미로 짧은 시를 써보자. 짧지만 탄탄하고 그 속에 이야기가 있고 그림이 있고 이런 시를 한번 써보자. 서정성을 잃지 않으면서 짧은 시를 쓰고 있는데 짧은 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시 속에 시의 전통 속에 향가도 짧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생긴 것이 사구체 향가잖아요. 시조가 있어요. 시조가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시조가. 그런가 하면 또 일본에서 침묵을 지향한다고 하는 하이쿠가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좀 탄탄한 시를 써보자는 의미에서 채송화 그 동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디카시가 짧은 압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짧은 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시를 길게 아니고 짧게 압축하는 이런 표현 방법도 필요하다.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이런 얘기고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채소마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영부영 이게 홍보도 하네. 참 사진 얘기하고 시 얘기하면 그 둘 다 하시는 분이 여기 이 동네 사시잖아요. 그분이 저기서 다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떨리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안 오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형입니다. 저보다 열흘인가 동생이에요. 깊이 반성하시고 이제 이것도 어머니인데 자갈치 시장입니다. 예. 경상도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어중간한데, 예, 아주 오래전 찍어놓은 사진이라서 저 어머니가 저 앞에 얼굴 보이고 계신 어머니가 지금 생전에 계실지 아마 티카 시집은 안 보시겠죠. 예, 초상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더 좋아. 아무것도 안 하면서나 안방이라 방 안인데 방 안에 들어앉아 먹고 노는 것보다도 전주식당 두부찌개 하나면 부러운 게 없는 기라. 하모 이게 건강에도 좋고 그나저나 김선택 허리는 좀 어떻노? 이분들이 하는 대화겠죠. 이것도 역설적인 그리고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 그림 보면 추운 겨울에 지금 싸매고 팬이 앉지도 않고 저렇게 먹는 거 얼마나 보기도 그렇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누가 위로해주지 못하면 스스로라도 위로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래야 되겠죠. 추운 날 방에 들어앉아서 노는 게 좋지 뭘 나와서 이렇게 일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삶을 이렇게 자긍심으로 간직하는 이분들의 삶이 건강한 거죠. 전주식당은 제가 이제 전라북도 사니까 전주식당이라고 하동식당이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두부찌개를 놓고 점심을 드시는 것 같아요. 하모 이게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면 뒤에 김천댁 허리 걱정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이 짤막한 이 단 한 컷의 사진에서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재밌잖아요. 그 만들어낸 과정이. 상상하는 것, 치매에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서 쓴 시 또 한 편 있을걸? 이거 마침 할머니가 고개를 저쪽으로 돌려주시는데 찍으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갈치 시장입니다. 어머니 일 가부좌를 틀진 않았어도 고구마를 경전처럼 펼쳐놓고 식솔들 생각하면 여기가 바로 부처님 연화대. 설명 필요 없죠. 부처님 연화대는 수많은 제자들이 앉아서 무슨 말씀하시나 보자 이렇게 그런 자리인데 시장 바닥이에요. 바람도 막을 수 없고 거기에서 앉아 계시는 우리의 어머니. 이분은 곧 부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직가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 소중한 순간들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상하는 기쁨이 있어요. 또 이렇게 결과물로서 직가시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잘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작업을 하시고 보람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디지털 카메라는 주머니에 제가 꺼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몸 밖에 있는 우리 신체 기관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미 우리 신체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디카로 보고, 디카로 생각하고, 그렇죠? 디카로 계산하고, 디카로 통화하고, 디카로 사진 찍고, 이 모든 것을 이 디카로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 중에 중요한 기능이 디카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순간순간 소중한 순간들을 붙잡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 매일 산길을 한 5.5km 이렇게 걷습니다. 오늘 또 걷고 나왔는데 늘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새롭게 늘 바뀌어요. 그냥 바뀌는 거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몇 컷을 찍었어요. 이 찍어 놓으면 나의 자산이 됩니다. 뒷값이 소재도 되지만 사실 소중한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뒷값이 뭐라고 하죠? 뒷값 늘 내 신체의 한 기관처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거 제가 이제 경상남도와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삼천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걸 못 잊어서 또 삼천포로 여행을 갔어요. 이제 저녁에 술을 먹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또 2차를 해야 되죠. 숙소에서 먹을 술을 사가야 되죠. 그래서 술을 사가는데 전빵. 네, 슈퍼는 아니고 전빵이 있었어요. 아직 그런 곳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 주판을 앞에 놓고 주판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분 여상 나오시지 않나 싶으신데 어쨌든 이거 우리가 직하실 하는 분들이 붙잡아 놔야 할 소중한 순간이에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물론 박물관에 가면 주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판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보기 힘들잖아요. 직가시인들이 직가시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 순간을 잡아놓고 직가시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소중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녁에 먹을 물도 샀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막걸리입니까? 생막걸리 그리고 캔맥주도 여러 개 사가는데 예. 지금 슈퍼가 아니죠. 마트 이런 데 가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키오스크를 주문한다든가 식당에 가면 또 이런 슈퍼에 가면 그냥 바코드 찍으면 다 계산되고 카드만 내밀면 끝이잖아요.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어? 어디서 자요? 며칠이나 왔어? 언제 가요?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해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 속에서 대답하고 하면서 사람이 정이 오가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가 다 알게 되고. 그렇죠? 지금은 인간적인 소통이 끊어져 버린 그런 시대잖아요. 이거 한 시대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가 여기를 거쳐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또 아날로그 시대고 그 이제 사라져 가잖아요. 전자계산기로는 계산될 수 없는 인간적인 영역입니다. 다 알아. 물보다 술을 더 사가는 외로운 당신 속.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에는 외로운 당신 속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헤아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걸 직가시로 한번 써봤어요. 잘 썼습니까? 네. 부산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래도 안 들으신 분 있으니까 직가시가 탄생하는 순간은 그런 것 같아요. 형태의 유사성, 그렇죠? 비유가 성립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돌로 얕은 담을 쌌어요. 밀물 때 물이 들어왔다가 썰물 때 나가면서 여기에 고기들이 갇혀요. 이걸 죽방염 아니고 석방염 그럽니다. 예.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이걸 독살이라고, 독은 돌이죠. 돌로 쌓아놓은 어떤 살,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거나 아녀자들 또는 노인네들이 잡습니다. 젊은이들은 배 타고 멀리 밖에 나가죠. 먼 바다에 나가죠. 이제 얼마나 잡겠어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마침 물이 빠져줘서 이런 게 있구나를 알게 됐는데요.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찍었는데 여자의 앞가슴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좀 닮았죠? 좀 음침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 형체면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먼 바다 나가 돌아오지 않는 지압이 기다려 썰물진 시험이 앞가슴. 얼마나 조마조마 풍랑이 일지 않을까, 큰 바람 불지 않을까, 이렇게 집에 남아있는 이 아녀자들은 자식 걱정 또 지압이 걱정하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을 만났습니다. 이런 장면 만났을 때 언제 그림 그려요? 언제 기억의 저장해요? 찍으면 됩니다. 그렇죠? 직가시가 이런 좋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뭐 설명해 줄 거 없잖아요. 직가 이 사진이 거의 다 뭐 우리 최모 시인께서는 이 사진의 지분이 50%라고 얘기하던데 그걸 어떻게 잴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진이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직가시의 아주 유리한 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때요? 저 정도는 나도 해왔어. 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이 직카의 디지털 카메라가 여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이 어찌나 좋은지 이런 접사 기능 잘 활용하면 아주 미세한 부분도 이렇게 잘 찍을 수가 있죠. 예, 마당에 제가 시골 삽니다. 촌에 사는데 마당에 비가 개면 이렇게 풀에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맺히는데 이런 보석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보석 세공업자도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영롱하게 깎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걸 보고 시를 쓰고 싶지 않다면 그만두셔야 돼요. 그죠? 네. 우리는 이럴 때 이걸 시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참 잘할 수 있는 게 직카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설명 안 해도 돼. 그려내지 않아도 돼. 이걸 묘사 사진 해주잖아요. 예물 팔찌 대신 목걸이 대신 저 이슬방울 드리면 안 될까? 각시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너무 사치스러운가? 나는 또 이러겠죠? 네. 제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 900만 원 빚내서 결혼하고 나머지로 전세방 얻어 살았어요. 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도 실물로 주려고 하지 않고 이슬방울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뻔뻔스러움. 탑. 우리 산에 가다 보면 냇가에 뭐 절터에 가면 이런 탑들 많이 있죠. 다보탑에 비하면 이걸 탑이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뭐 장난 수준인데 그래도 돌을 쌓을 때는 여기에 염원이 담겨 있고 어떤 기도가 담겨 있겠죠. 나는 그래서 이거 탑이라고 봅니다. 이 탑도 한자로 탑이 아니라 최고야. 탑이야 탑. 말장난이긴 해도 이 말장난이 제법 그럴싸하면 시가 되는 겁니다. 네. 석가탑 다보탑만이 탑일까? 산길에 포개놓은 돌멩이 몇 개 곧 무너질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돌탑을 탑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그래 아무것도 아닌 당신과 나를 뭐라 부를까?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탑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별로 재미없다. 이것도 제가 여기에 언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만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기 뒷부분은 지어낸 이야기인데 잘 지어냈을까? 아직도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사진만큼은 제대로 잘 순간 포착했다고 생각해요. 이 크로아티아 반 옐라치치 광장에 서 있는 반 옐라치치 장군입니다. 어떤 장면을 잘 찍었냐면 이 칼 위에 비둘기가 딱 내려와서 앉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칼 하면 살생의 무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이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을 포착을 했잖아요. 내가 장군이라면 칼을 휘두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격 앞으로 하고 이렇게 칼을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과연 옳은가라고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칼등에 앉다니, 칼에 앉다니. 이건 주님께서 보내신 어떤 성스러운 메시지야. 그래서 전설을 하나 썼습니다. 이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전설이 아니라 쓰고 싶은 전설입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돌격 명령을 내리려 칼을 뽑아들자 비둘기 2마리가 내려와 칼등에 앉았다. 장군은 새가 날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날아가 못잖아, 좀 더 앉았다가 하고 기다렸다가 칼을 씻고는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살육을 이어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칼을 녹여서 호미를 만들어서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았다는 그런 전설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평화. 어쩌면 반전의 메시지도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느껴지시는가요? 아주 민감하시군요. 부산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 지난 정권에 종전선언 얘기가 한참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정권에 들어서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순간까지 왔는데 그때 여행 중에 발리 섬에서 이 장면을 만났습니다. 사진을 잘 찍었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크게 찍혔어요. 그렇죠?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찍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 제가 실제 펴낼 때 이걸 뺐습니다. 뺀 것은 사진이 잘못 나와서가 아니라 물론 사진 탓입니다. 우리 직가시를 쓰기 위해서 사진을 포착할 때 설정, 연출은 금물이잖아요. 그죠? 예, 일종의 금기사항이잖아요. 제가 꽃이 여기에 딱 놓여 있었던 게 아닌데 꽃을 주워서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꽃은 사랑과 평화, 위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이 대포는 뭐예요? 사육, 죽임, 그렇죠? 폭력, 이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조화시키려고 이렇게 대비시키려고 제가 꽃을 주어서 프렌지판이 꽃을 딱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은 제가 메시지를 만들어내려고 일부러 찍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뺐습니다. 이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혹시 그런 장면을 만난다면 이 장면은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한번 다시 만들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종전선언. 적군이 무서운 대포를 만드는 동안 아군은 포탄 대신 꽃송이를 장전하였다. 여기저기서 꽃 터지는 소리, 승리의 함성 소리, 대포는 꽃을 이기지 못한다. 결국 꽃이, 그렇죠? 꽃이 대포를 이긴다. 폭력이 힘을 갖는 것 같지만 폭력보다는 사랑이, 그렇죠? 이런 것이 더 힘이 세다. 이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는데 사진이 안 돼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고하셔야 되겠죠? 어떤 것을 일부러 메시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작을 눈에 안 띄게 하면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눈에 띄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사진을 잘 찍었다고 생각해요. 잘 찍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니까 자뻑하니까 우리 이모 씨는 저걸 봐주기 힘들 텐데 이 사진이 아주 빼어난 예술 작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가시에서. 그러나 이 사진에서 분명히 시적인 요소, 그렇죠? 시적인 모티프를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티프가 약하다 하더라도 이제 이 언수를 잘 풀어내야 되겠는데
이 부분 속도를 줄이시면 꽃이 보입니다. 약간의 표절의 어떤 징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어디서 봤냐면 전북 전주에서 부안반도를 가다 보면 길가에 속도를 줄이시면 변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입니다. 참 시적인 문구죠. 이건 안도현이 빌려와서 써먹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 정보대학 거기 가니까 길가의 표지판에 이렇게 전광판에 문자가 지나가는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전에 써먹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약간의 표절의 징후가 있긴 있습니다. 고백하건데. 근데 사진은 잘 찍었어요. 사진이 이 꽃과 함께 쌩쌩 달리는 이 차 바퀴 속도와 멈춤 이게 한 화면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잘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순간에 그냥 찍긴 했지만 이 메시지와 잘 어울리는 사진이 아닌가 싶어서 자화자찬합니다. 과속금지. 속도를 줄이시면 꽃이 보입니다. 이게 시가 될 수 있느냐?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고성에 갔을 때 제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던 조모 디카 시인께서 한 줄짜리는 시가 아니다. 디카 시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역설을 하시더라고요. 내 시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진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짧은 이 문구와 함께 사진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면 나는 짧아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품이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이것도 이 장면을 보고 짤막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기에 한번 넣어본 거예요. 오리가 오리여야 하는 이유. 자, 퀴즈 냅니다. 이 사진 보면 오리가 몇 마리일까요? 4마리. 확실히 눈이 좋으시구나. 지카시 하신 분들은 사물을 헤아릴 때 아주 미세하게 잘 보시죠. 3마리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마리입니다. 여기 하나 보이죠, 여기? 그리고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압축되어 보이죠? 네, 4마리입니다. 각각 이 가운데 있는 오리를 바라보고 있고 이 오리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 오리가 저는 엄마라고 봤고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서사, 짧은 서사를 여기 한번 결합시켜 봤어요. 오리가 오리여야 하는 이유. 엄마, 우리 안에서 놀아도 먹을 거 주잖아요. 추운데 꼭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우리 돼지로 한단다. 그러면 좀 어때요? 요즘엔 그러잖아요. 좀 그럼 어때요? 귀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꿀꿀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럴 자신 있니? 그래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죠. 나는 나다워야 되고, 그렇죠? 너는 너다워야 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가꾸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근무할 때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낸 뒷갓입니다. 이런 작업을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재밌었어요. 애들도 성취감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한 편 딱 만들어내면. 선생 노릇 잘 못했어도 뒷갓이랑 함께 했다는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까지는 감사합니다. 나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가끔 저 시골 살아요. 아주 작은 동네에 한 10가구가 되는데 그 동네 사는데 빈집도 많이 있어요. 그 빈집에 가서 찍었습니다. 옛날 숟가락이 그대로 있고 숟가락의 용도. 저 훔쳐갈 게 뭐 있겠다고. 저 자물쇠를 채웁니까? 근데 자물쇠라기보다는 나 방 안에 없어. 밖에 나갔어. 그런 어떤 그런
신호겠죠. 그런데 잠깐 밖에 나가지 않고 영원히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출돼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해요? 숟가락 놨다 그러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숟가락질하면서 이제 세상을 살기 시작하고 숟가락 놓으면 죽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자물쇠이자 열쇠이긴 하지만 또 우리 삶을 생을 열고 닫는 것도 이 숟가락이더라. 우리 생을 열고 닫는 것도 이 숟가락, 짧게 표현을 해봤어요. 출근작 사진 잘 찍었죠? 그런데 이게 몰카 해당되죠. 이건 저 19금이 사실은 이게 어른들이니까 보여드리지 애들 보면 이거 안 줍니다. 아주 야한 장면인데 짝짓기 하고 있어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이거 찍어가지 마세요. 동물들의 이 짝짓기는 혼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의 사람으로 말하면 혼례에 해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혼례, 혼례. 그래서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혼례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은 둘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거야 이런 말도 있고 사랑은 마주 보는 거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거나 마주 보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야. 앞쪽만을 보는 너를 위해 뒤쪽에 눈이 되어줄게. 이 동물들이 여린 곤충들이 짝짓기 할 때 가장 취약해요. 천적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뒤를 봐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눈이 되어줄게. 너의 뒤가 되어줄게. 너의 뒤니까 뭡니까? 여기서 일단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인데 너는 앞이고 나는 뒤야. 너는 일체란 얘기죠.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줄게. 뒤를 이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식 놔줄게. 이런 얘기. 이 장면을 보고 이런 뒷가시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 관장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시간 벌써 지났는데? 지났어요. 이제 말 시작하려고 하니까 밖에서 좀 이름 왔다 갔다 하셔야 지금 언제 끝나나요? 안 돼요.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막 이제 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네, 좋아요. 지금까지 100일장 한다며요? 네. 이거 갖고 안 되는데? 얘기를 이거 하나만 두고 얘기를 맺도록 하죠. 많이 본다고 해서 뭐 이게 나비 이름이 뱀눈 그늘나비예요. 뱀눈이 그려져 있죠. 이건 보호색일 겁니다. 아주 연약한 나비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진화 과정 속에서 이 뒤쪽에 눈을 이렇게 뱀눈처럼 짙은 그늘처럼 생겨서 뱀눈 그늘나비예요. 그렇다고 뱀은 아니에요. 나비인 거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한 어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지만 나약하기로 말하면 이 나비보다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식을 화려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굿즈나 이렇게 뭐라고 하죠? 나 잘 모르겠네. 디올 이런 장신구로 자기를 이렇게 보호색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깍두기들 용 문신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칠고 나쁘고 허영심이 들 때 다 그러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나약함을 보호하고자 그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 보호색을 지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 나비도 그런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두운 그늘 속 뱀눈처럼 노려보지만 실은 한 마리 나비이듯
울그락불그락 온몸에 용문신을 두른 깍두기도 마음 안엔 나비 한 마리 살고 있으리라는, 그게 성선설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 다 착해, 다 연약하고 어린 아이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디카시가 생겨난 지 20년이 됐대요. 벌써 20년. 물론 다른 시나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하면 짧은 연륜을 가졌지만 이제 20년이면 성년기에 들어설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디카시는 기존의 어떤 구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단순히 몇 자 붙이는 정도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 디카시를 쓰기 위해서 음악과 미술과 또 다른 인접 예술, 그리고 많은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이 내게 갖추어지고, 그 결과로서 이 디카시가 나오면 우리 디카시가 한층 더 도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차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모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실까요? 난 한 2시간 하라고 온 줄 알았는데 부산에서도 그러더만 여기도 인색하네. 다음에는 한나절 정도 이렇게 제 창고 다 방출할 수 있습니다. 창고 대방출 기대하시고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저 부산 디카시연구소 황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언덕길을 올라오는데 무릎이 안 아팠는데 우리 국회의원 시인님 그 디카시를 보면서 무릎을 붙여서 무릎이 좀 많이 아픕니다. 무릎을 쳐서. 예. 무릎을 쳐서. 무릎을 쳐서 손바닥은 안 아프시고요?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까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게 디카시는 디카시다라는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디카시도 일종의 시다라는 정의가 있었는데, 두 말씀 다 이제 되게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디카시의 정의에서 보면은 시적인 영감을 갖고 있는 사진에 오행 이하의 시적 언술 또는 시적 문장을 쓴다라는 게 이제 우리 디카시의 정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디카시를 쓰면서 보면은 제가 사진에 문장을 써놓고 보면은 이게 시적 문장인지 안 그러면은 그 시적이라는 말을 뺀 그냥 일반 문장인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적 문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적이라는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고, 시인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제가 그거 한번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먼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쉬운 걸로 좀 질문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얘기를 빠뜨렸더니 지난번 부산에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더 어려운 걸로 질문하시네요. 그 시적 이게 뭐냐? 아까 그 화학 반응이란 말과 관련이 되는데, 우리 좋은 시를 보면 그 시에 쓰여진 문장, 단어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거나 비유, 은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진과 이 연술이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시적인 느낌을 주게 한다는 것, 바로 그게 사진과 언술을 넘어선 어떤 시적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기가 좀 설명이 그러네. 어쨌든 비유 관계에 있거나 이 사진의 어떤 사진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이야기로서, 짧은 이야기로서, 그러나 짧은 이야기로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구현될 때는 아주 긴 어떤 이야기로 그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해서 시적인 느낌을 받도록, 우리가 시를 읽었을 때와 같이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디카시는 디카시다. 물론 디카시 창작 원리가 사진과 언술의 결합이기 때문에 디카시의 창작 원리가 있죠. 그런데 그게 만나서 결과적으로는 또 시적인 아우라를 가져야 된다. 이 정도에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말이 짧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아까 저기 이상욱 교수님한테 했어야 되고, 잘못하신 거죠?
지금 관장님께서 빨리 안 끝내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100일장 하실 거죠? 네. 함께 하시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